사상 유례없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코스피는 5천이라는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들었고, 코스닥은 25년 만에 닷컴 버블의 그림자를 지우며 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부자가 되었어야 할 완벽한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축배를 들어야 할 종목 토론밤엔 찬물을 끼얹은 듯 차갑거나 오히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안 사면 바보라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정작 개미들은 어질어질하다며 뒷걸음질 칩니다. 지수는 폭등했는데 불안은 왜 더 커지는 걸까요? 누군가는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적 기회라 외치지만 누군가는 역사적 거품이라 경고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돈시황에서는 환호 속에 감춰진 섬뜩한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이 이상한 장세의 민낯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단 하루 만에 7% 급등하며 1064.41포인트로 마감한 것이죠. 닷컴 버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가총액은 582조 원이라는 압도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 주문이 폭주하며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뉴스는 앞다투어 역사적 순간을 보도했고 증권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25년 전 닷컴 버블의 악몽을 떨쳐내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괴리감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혹은 이 가득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수는 폭등했는데 내 주식은 왜 안 오르는가? 이 의문은 시장 구조를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코스닥 1000 돌파는 전체 종목의 골고루 오른 결과가 아니라 극소수 대형주의 폭등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였던 겁니다. 그 의문은 한 장의 사진에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3조 원을 넘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평범한 회사 전경 사진입니다. 고층 빌딩도 아니고 첨단 연구시설도 아닌 평범한 중소규모의 건물입니다. 작성자는 뼈 때리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시총 14조, PER 7,000배. 참고로 LG전자 시총이 16조다. 그렇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전 세계에 파는 가전의 황제 LG전자와 신생 로봇 회사의 몸값이 단 2조 원 차이로 좁혀진 겁니다. LG전자는 2023년 기준 매출 84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을 내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 전 세계 유통망을 갖춘 회사죠.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3년 매출 228억 원, 영업손실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PER은 6,100배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론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다지만 그 격차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는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PER 6,100배. 이 지표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1년도 쉬지 않고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6,10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6,100년 전은 기원전 4,075년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기도 전의 시대죠. 인류가 문자를 만들기도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금을 기다려야 겨우 본전이라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 물론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라지만 6,100년이라는 시간은 기대감을 넘어선 종교적 믿음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약 15배, 애플이 30배 수준과 비교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체감됩니다. 아니,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매출이 수십 배, 수백 배 뛰어야 합니다. 그것도 경쟁자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숫자가 이 종목만의 독특한 사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전수조사해보니 더 믿기 힘든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투자한 그 기업들, 과연 돈은 벌고 있을까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리스트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의 PER은 346배입니다. 리가찬바이오는 817배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큰 팩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위 10개 종목 중 7위가 현재 적자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익이 없으니 PER 계산조차 불가능합니다. NA라는 표시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시가총액 상위권이라는 것은 시장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70%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R&D 투자가 많아 초기엔 적자가 당연하다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적자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미 수조, 수십조 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의 코스닥 1000 돌파는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것이라는 꿈과 시중에 풀린 돈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증거입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꿈만으로는 배당도, 재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동성의 댐은 누가 연 것일까요?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코스닥 밸류업 펀드를 추진하며 연기금과 퇴직연금을 코스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거대 자금을 코스닥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코스피 5000 다음은 코스닥 3000이라며 정책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 정책적 압력이 소외됐던 바이오와 2차 전지로 자금을 강제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폭등장입니다.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냅니다. 큰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책은 지수를 받쳐줄 수는 있지만 기업의 실적을 대신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20조 원이 들어와도 적자 기업은 적자입니다. 매출이 늘지 않으면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정책이 만든 지수와 기업의 실적 사이의 간극. 여기서 발생하는 불꽃이 언제 시장을 태워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는 그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5000선 근처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정작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주식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팁단 계열사의 유통 비율은 5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 주식의 반 정도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묶어두고 있죠.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특정 자금만 쏠리면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기 마련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반대로 매도 압력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유리 같은 시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시장이라면 유통 물량이 충분해서 매수와 매도가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쏠림 현상,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14조 에너지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연화 약세와 저금리가 맞물려 예금으로는 못 산다는 위기감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중국 역시 예금 금리가 낮아지자 수백조 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붕괴했고 예금 이자는 물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주식뿐입니다. 블룸버그는 이걸 두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포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폭등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처절한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은 갈 곳이 없차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자산의 이동, 이것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탈출구일까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이라는 역사적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장일수록 냉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적 없는 시가총액과 유동성에만 의존한 상승은 언젠가 반드시 검증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6100배의 PER, 상위 10개 중 7위가 적자, 20조 원의 정책 자금, 53.5%로 줄어든 유통 비율, 이 모든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상승은 견고한 펀더멘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동성과 정책과 공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이 하락의 시작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을 따라 불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는 가장 위험합니다. 지수 5000, 1000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실질적인 체력입니다. 그 기업이 진짜 돈을 버는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경쟁력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돈이 흐르는 곳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경제시황, 돈시황이었습니다.